그날은 달이 유난히 밝았다. 기록에 따르면 달빛이 지나치게 형용하여 마당에 들이운 그림자가 마치 검은 구멍처럼 깊게 패였다고 한다. 숙종 연간 한성 외곽에 살던 선비 이씨는 해가 진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다. 대문을 여는 순간 이씨는 집안이 지나치게 고요하다는 것을 느꼈다. 평소라면 들려왔을 아내의 바느질 소리나 아이의 기침 소리는 없었다.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마치 이 집에서만 시간이 멈춘 듯 했다. 이씨는 자신의 기척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헛기침을 했다. 그 순간 안채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. 낮고 익숙한 웃음. 이씨가 기분이 좋을 때 무심코 흘리던 그 특유의 웃음소리였다. 이씨는 그 자리에 굳어섰다. 코치여.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. 맞는가? 자신의 목소리였다. 성대에서 울려나오는 떨림까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완벽히 같은 음성이었다. 마루로 올라서자 아내가 문 앞에 서 있었다. 그러나 아내의 눈은 이씨를 보고 있지 않았다. 그녀의 시선은 이씨 어깨 너머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 입술은 말이 아닌 짐승 같은 신음만을 흘리고 있었다. 아내는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며 겨우 말을 꺼냈다. 방 안에 이미 주인 어른이 계십니다. 이씨는 말없이 문창지를 바라보았다. 등잔불에 비친 그림자는 두 개였다. 하나는 마루에 서 있는 자신의 그림자였다.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방 안에 앉아 있었다. 단정히 갓을 쓰고 마치 주인처럼 이씨가 숨을 고르는 사이 방 안의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. 기괴하게도 그 그림자의 목이 문창지를 타고 이씨를 향해 길게 늘어났다. 종이 위로 검은 것이 기어오르듯 그때 방 안에 그것이 다시 입을 열었다. 이리 늦으셨습니까?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고 느린 물음이 뒤따랐다. 문 밖에 서 있는 너는 내 그림자냐? 이씨는 차마 문을 열지 못했다.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. 문을 여는 순간 진짜의 자리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. 이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 안을 향해 물었다. 너는 누구냐? 방 안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. 그와 동시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. 하나가 아니었다. 처음에는 그 끝에 이내 수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겹쳐졌다. 마치 방 안가득 아이의 목숨들이 겹겹이 쌓여 울고 있는 듯했다. 아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녀의 그림자는 비틀리듯 문 안으로 말려 들어갔다. 이씨는 그날 밤 사랑채로 몸을 피했다. 문을 걸어 잠근 채 밤을 새웠다. 밤새 안채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로 글을 읽는 소리와 자신의 발소리로 걷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. 새벽녘 문틈으로 비친 안채의 풍경은 더욱 희귀했다. 방 안에 그것이 문창지에 손을 대자 종이 너머로 이씨의 손가락 뼈마디가 투명하게 드러났다. 마치 서로의 경계를 확인하듯이 동이 트자 모든 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. 이씨가 떨리는 손으로 안채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. 다만
밥상 위에는 이 씨가 좋아하던 반찬들이 손도 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, 밥그릇 안에는 밥 대신 이 씨의 머리카락이 가득 담겨 있었다.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그 집에서 2명의 이 씨를 보았다고 증언했다. 하나는 마당에서 넋을 잃은 채 서 있었고, 다른 하나는 방 안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. 시간이 흐를수록 마당의 이 씨는 점점 희미해졌고, 방 안의 이 씨는 점점 또렷해졌다. 기록의 마지막은 피로 쓴 듯한 문장으로 끝난다. 거울을 보았다. 거울 속에 내가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. 그가 거울 밖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. 이제 누가 나인지 누가 그림자인지 알 수 없다. 등잔불을 끄기가 두렵다. 불이 꺼지는 순간 그림자가 나를 대신할 것이므로. 이후 이 씨의 행방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. 다만 족보 속 그의 이름 옆에는 글자도 표식도 아닌 손톱으로 파낸 듯한 깊은 흉터만이 남아있다. 지금도 비가 내리고 달이 흐린 밤이면 폐허가 된 그 집터에 등잔불이 켜진다고 한다. 바로 지금 그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지도 모른다. 당신과 똑같은 목소리로.